할아버지, 저 놀이터 가서 놀다 올게요. 그래, 놀다 와. 이 알비가 80평생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놀이터에서 잠시 놀다 가는 곳이야. 깜짝 놀란 손자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되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껄껄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요즘 문득문득 드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에 남아있지? 돈도 책임도 자식도 다 해냈는데 왜 마음은 자꾸 허전하지? 저는 요즘 제 인생을 딱 한마디로 부릅니다. 인생은 놀이터에서 잠시 놀다가 가는 곳이야. 이 말 들으면요, 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어르신, 인생이 무슨 놀이예요? 그럼 고생도, 눈물도, 책임도 다 놀이였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당연합니다. 저도 예전엔 놀이라는 말이 솔직히 사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진지하게만 살았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웃을 일도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법조차 잊어버렸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면 나는 대체 무엇을 남기지? 그 질문이 저를 병원 침대까지 데려갔고 그곳 가을날 병실 창가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장면을 펼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이라는 놀이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울음도 배우고 웃음도 배우고 넘어지는 법도 배우며 하루를 보내죠. 누군가는 모래성을 쌓고 누군가는 그 모래성 하나에 인생을 걸 듯 매달립니다. 또 누군가는 바람 부는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놀이가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내 방식대로 잘 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정해준 규칙에 끌려다니며 끝나고 나서야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할 놀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오늘부터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제가 병실 창가에서 깨달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가을 저는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이치고 창밖 먼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창가에 기대 앉아있던 저는 문득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해가 저무는 것도 있고 놀곤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이런 옛말이 맴돌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 늙어가는 것은 바람결과 같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이 어느새 흘러가 버린 시간이 한순간에 실감나며 가슴이 철렁했죠. 바로 그날 밤 창가로 들어온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천천히 익어가자. 평생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건만 이제 남은 날들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놀다가 가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결국 놀이야. 즐기면서 살아보자. 작은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 제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눈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지만
이젠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뭘 하며 재미있게 지내볼까?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 하루가 기다려지더군요. 작은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떨어진 낙엽을 밟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즐기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풍경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또 매일 저녁에는 작은 수첩에 오늘 잘 논 일 한 가지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웃과 담소 나눔, 참 유쾌했음처럼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자 주변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늘 인상만 쓰던 제가 아침마다 좋은 아침 하고 인사를 건네니 아내도 살짝 놀란 얼굴로 받아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심지어 거울 속 제 얼굴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잔뜩 굳어있던 표정이 이젠 한결 부드러워 보입니다. 덩달아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아침 산책 덕분에 오래된 무릎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작은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아침 운동 삼아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역시 나이 들어서 무리하게 놀겠다고 설쳤나 하는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잠깐이나마 괜히 새로운 걸 시도했나 하는 후회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짓눌렀죠. 변화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어 속상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스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죠. 그래, 예전처럼 무턱대고 몸을 쓰는 놀이는 힘들지도 몰라. 대신 나이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다시 새벽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등산 대신 가벼운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죠. 조금 실망스런 일이 있어도 금세 털고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새로 배운 놀이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작은 부상 하나로 꺾일 뻔했던 제 다짐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생활에 놀이를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주변으로부터 잘 논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참 열심히 사신다는 평가가 더 익숙했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잘 논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은 뒷전인 채 놀기만 하는 사람, 또는 돈 많고 한가한 사람들만 누릴 법한 사치라고 여기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놀이를 잘 안다는 건 게으르거나 철없다는 뜻으로 오해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내린 잘 논다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논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남아돌아서 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돈을 많이 써야만 즐거운 건 아니더군요. 한 예로 제 친구 한 명은 은퇴하자마자 해외여행이며 쇼핑이며 돈을 꽤 써가며 누릴 만큼 누려보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는 허탈해 하더라고요. 반면 다른 친구 한 명은 거창한 취미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았지만 매일 동네 놀이터에 나가 손주들과 노는 걸 삶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 친구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죠. 이 두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놀이의 본질은 소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아이들은 흙먼지 속에서 잘만 놉니다. 우리도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잘 산다는 말을 잘 논다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논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더군요.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어서 그렇게 일만 하고 달려온 것도 따지고 보면 잘 놀기 위해서 아니었던가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고 준비하듯
노는 법도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 갑자기 잘 놀 수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일만 알던 사람이 막상 한가해지면 뭘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놀 줄 아는 사람이 삶도 즐길 줄 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취미를 즐기기 시작하자 주변의 반응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걱정이 컸죠. 어느 날 제가 동네 문화센터의 실버 댄스 교실에 등록했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춤까지 배우셔야겠어요? 혹시 넘어지시면 큰일이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투는 저를 존중하려 애쓰면서도 속내는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하는 듯했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연세엔 그냥 집에서 쉬신다고 하시던데. 아버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간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제 걱정을 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그 말들이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냥 나이답게 조용히 계세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몸 관리 잘하면서 재미삼아 해보는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리한 걸까?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막상 댄스 교실에 들어섰을 때도 저는 주눅든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젊을 때 회사에서 수백 명 앞에서도 떨지 않던 사람이 단지 취미 하나 배우러 왔다고 이렇게 긴장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굳은 표정의 몸은 목재처럼 뻣뻣했고 다른 수강생들 틈에서 혼자 동작을 따라가지 못해 버둥거렸죠. 결국 그날 저는 수업 도중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땀에 젖어 집에 돌아온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생각처럼 잘 안 되는구먼.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가 새삼스럽게 뭘 배운다고. 하는 자조가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가족들 말대로 괜한 짓을 한 건가 후회도 됐죠. 제 삶에 찾아온 두 번째 큰 좌절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죠.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애써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굳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오롯이 제 속마음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해질 무렵의 공기는 쌀쌀했지만 참 맑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네 놀이터로 발길이 향하더군요. 평소 아이들로 북적이던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둑해진 하늘 아래 외로이 그네 하나만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그네에 앉았습니다. 살짝 몸을 뒤로 젖혔다 앞으로 내밀자 그네가 움직이며 밤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귓전을 스치고 오래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까마득한 옛날 해가 저물 때까지 뛰놀던 그 시절의 행복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맛을 잊고 살았구나.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한참을 혼자 방긋 웃으며 그네를 탔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마음껏 아이처럼 웃어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흔들거리는 그네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놀이는 결코 얕지 않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놀이는 그저 재미있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어른들의 놀이는 그 속에 깊은 철학과 추억, 삶의 여운이 배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어둑어둑해진 놀이터에서도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편으로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동창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리다 정작 은퇴 후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쓰러졌죠. 저 친구는 저 세상에서라도 마음껏 웃고 놀고 있을까?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내가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책임감마저 생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나답게 놀면서 살 거야. 그네에서 내려온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던 몇몇 번호를 눌렀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분들에게 용기를 내어 안부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저는 연결음을 들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오늘 나는 살아있으니 다시 놀 수 있어.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밤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던지요. 마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의 놀이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도 저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못마땅해하던 아들도 제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앞으로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도 도울게요. 서툰 말이었지만 진심 어린 응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들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나름 애쓰며 즐겨왔던 것이 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놀이에도 룰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숨바꼭질이든 술래잡기든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이 있죠. 저도 제 나름의 인생 놀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스스로의 안전 돌보기, 정직하게 약속 지키기, 예의를 갖추기. 이 기본만 지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댄스 교실에 갈 때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고 모임 있는 날엔 몇 시까지 귀가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논다고 스스로 다짐한 덕분에 가족도 제 취미를 점차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함께 노니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혼자서만 잘 놀면 되지 싶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재밌는 걸 알게 되면 나누고 싶어지나 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아침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 장기자랑 시간에도 참석했죠. 누가 뭐라든 제가 제일 신나게 박수치고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다른 분들도 서서히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놀이는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예 동네 친구 몇 명과 소규모 합창 모임까지 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모임입니다. 노래 실력은 젊은 시절보다 못하지만 함께 목소리를 맞추는 과정이 그저 즐겁습니다. 가끔은 연습 후에 다 같이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외로움이라고는 틈을 탈 새가 없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고 같이 웃어주니 마음이 든든하죠. 이제는 동네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잘 노는 영감 바로 접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생긴 별명이었겠지만 저는 그것을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입니다. 놀기 잘하는 어른이라니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놀면 뭐하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놀면 그게 바로 뭐든 된다.
즐겁게 잘 노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책임있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서서히 맺어볼까 합니다. 저는 웃음과 놀이의 놀라운 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한때 우울증까지 걱정되던 제가 요즘은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도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하며 약을 줄여주셨을 정도입니다. 역시 웃음은 만병통치약인가 봅니다. 실제로 크게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저는 요즘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배가 아플 정도로 실컷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우스운 영상이라도 찾아봅니다. 그렇게라도 웃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거든요. 이처럼 놀이와 웃음은 우리 삶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죠. 저만 봐도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망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이 놀아봅시다. 첫째,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오늘 당장 하나 시도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본다든지, 듣고 싶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는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미루던 것일수록 바로 해보는 겁니다. 둘째,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혼자 놀기가 어렵다면 누군가와 함께할 약속부터 정하면 쉽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친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차 한잔 약속을 잡아보세요. 혹은 근처 동호회나 봉사 모임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죠. 셋째, 하루에 한 번 나만의 웃음 버튼을 누르세요. 의식적으로라도 웃을 거리를 찾는 겁니다. 신문 만평을 보든 거울 보고 일부러 웃어보는 연습을 하든 좋습니다.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터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평소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도 오늘 꼭 표현해 보세요. 듣는 이에게도 말하는 당신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참,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놀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 오늘도 잘 놀았다. 이 두 마디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한번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오늘 무엇으로 놀까? 그리고 밤에 오늘도 잘 놀았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분명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질 거예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우느냐의 문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그리고 즐겁게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놀이로 하루를 채우고 싶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재미난 계획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아이디어에 응원과 조언을 더하며 다 같이 잘 놀아봅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웃으며 잘 노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